소금은 이런 이제 분자 구조식을 가지고 있죠. NaCl. 이 Na는 나트륨이고 이 Cl은 염소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물속에 들어가면 Na 플러스 이온하고 Cl 마이너스 이온으로 해리되어져 가지고 물속에 녹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Na가 가지고 있는 전자가 이 Cl한테 전자 한 개를 주었다. 이런 소금이 녹아있는 물속에는 전기가 통하는 물이 됩니다. 전기가 통한다라는 것은 전자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그 전기 때문에 자극을 일으킬 수가 있고, 전기가 우리 몸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전체에 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육이 움직이고 세포가 움직이고 생체 대사가 일어나고 신진대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소금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속에 사실상 필요한 것은 물과 공기와 소금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존재해야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은 사실인 겁니다. 그 다음에 포도당이 들어가고 아미노산이 들어가고 미네랄이 들어가고 비타민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몸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타민보다 더 먼저 필요한 게 소금입니다. 그렇게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염식을 해라, 소금이 많으면 고혈압이 올라간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금을 꺼려하고 있고 식사하는 것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우리 몸에 소금이 필요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부족하게 되면 섭취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섭취하는 방법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게 가장 효율성이 높다라는 건데, 소금 물을 따로 먹는 것보다 국 속에 또는 음식 속에 소금이 들어있을 때 가장 효율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소금이 물 속에 존재할 때는 이온 강도가 올라가고 이온의 활성도가 올라갑니다. 그것 때문에 자극을 더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속에 숨겨 놓으면 그 자극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이온 강도가 장벽의 세포에 자극을 줄 수 있다. 자, 소금물을 먹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경우는 어떤 때냐라는 건데요. 소금을 진하게 녹여가지고 먹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적당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 되도록이면 소금 물로 먹을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농도로 녹여 먹는 게 좋습니다. 0.5% 이하 물로만 마실 경우에 저 정도 이하로 오랫동안 마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나누어서 섭취를 해라. 그리고 소금을 먹고 혈압이 올라가신다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런 분의 경우에는 소금의 양을 특별히 조절해서 드셔야 되고요. 소변의 염농도를 꼭 측정하시면서 드셔야 되고, 또 혈압도 꼭 측정하시면서 드셔야 됩니다. 정리 좀 하겠습니다. 소금 물을 드시는 것보다는 반찬에다 소금을 타서 드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소금을 내가 많이 먹고 있느냐 적게 먹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방법은 소변의 염농 가지고 0.9% 이하가 나오면 추가를 하시고 0.9% 이상이 나오시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소금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게 되면 소금을 끊고요. 또 다시 내려가면 조금 더 먹고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서 드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금을 딱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소변의 염농도를 항상 0.9%로 한번 맞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심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The truth